오빠, 미안하지만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 너는 항상 이기적이지? 파티.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그녀의 여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불꽃 속에 던져버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여권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그녀의 눈에 스친 공포가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찢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단순한 취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결혼 5주년을 위해 나는 비밀리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호텔 예약, 로맨틱 디너,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플라워 샤워까지. 그런데 그녀는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든 걸 포기했다.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나 없이 가면 재미없대. 그녀의 변명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기적. 내가 매일 야근하며 그녀를 위해 돈을 벌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내가?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가 보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이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사랑이란 게 이토록 일방적일 수 있나? 내 독백이 점점 커졌다. 지은과 나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여자였다. 나, 민호는 조용한 엔지니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친구들이 점점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특히 수진이라는 친구, 그 애는 항상 지은을 끌어다니며 파티와 여행을 제안했다. 지은아, 결혼했다고 재미없게 살지 마. 수진의 말이 지은의 마음을 흔든 모양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울면서 사과했다. 미안해, 오빠. 여권 새로 발급받으면 돼. 여행 취소할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내 마음속에 싹튼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친구 여행이 우리 기념일보다 중요할까?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신뢰를 깨면 끝이야. 그런데도 다음 날 출근길에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엿보았다.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 오빠가 화냈어. 하지만 여행 가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걸 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녀는 여전히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동료들이 민호 씨,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한국 남자답게 참아야지. 가족을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지은을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여권 태운 거 용서 못해. 너 정말 이기적이지. 그녀의 말이 다시 나를 자극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기적. 내가. 너는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던데. 우리의 첫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이 나한테 소중해. 너만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지? 내 가슴이 아팠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결혼 계속할 가치가 있나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수진과의 메시지를 더 파헤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줘. 오빠 모르게 지은의 메시지였다. 그 사람. 누구지?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몰래 지은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출근 후
그녀가 카페에서 만난 건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내 옛 동료, 태준. 그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왜 태준은 과거에 지은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배신이야. 이건 단순한 친구 여행이 아니었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다그쳤다. 태준이랑 뭐야? 나 모르게 만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옛 친구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저적 눈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은 균열을 맞이했다. 나는 독백했다. 사랑이란 게 이토록 취약할 줄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그 후로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매일 아침 지은은 출근하며 나를 피했다. 오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녀의 말투가 차가웠다. 나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태준과 지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머릿속에 끊임없는 의심이 맴돌았다. 결국 나는 태준에게 직접 연락했다. 오랜만이야, 민호. 무슨 일? 그의 목소리가 태연했다. 지은이랑 왜 만난 거야?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커피 한 잔 후에. 질투하나?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질투. 이건 배신이야. 집에 돌아온 지은에게 다시 물었다. 태준이랑 무슨 관계야? 솔직히 말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대학 때 태준 오빠가 나 좋아했어. 하지만 나는 오빠 선택했잖아.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거야? 친구로 저적 설명이 논리적이었지만 내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나 모르게? 왜 숨겼지? 독백이 내 안을 파먹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는 나를 믿지 않네? 그런 식이면 결혼 생활 어떻게 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대꾸했다. 믿고 싶어도 내 행동이 믿음을 깨뜨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 태준 오빠가 제안했어. 여행 가면서 같이 갈래? 재미있을 것 같아. 그걸 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여행이 친구들만에게 아니었어. 태준이 포함된 거였어.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다. 지은이 여행, 태준도 가. 수진은 당황하며 그게. 지은이가 말 안 했어. 대답했다. 확인된 배신. 이제 끝이야.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서류 준비해주세요.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지은의 메시지를 캡처해 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5년의 세월이 아까워 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나는 울고 싶었다. 서울의 바쁜 아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민호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물었다. 나는 가정사야 라고 짧게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저녁에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미안해. 태준 오빠는 그냥 친구야. 여행은 수진 아이디어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가 있어? 메시지 봤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핸드폰 봤어?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녀는 소리쳤다. 너는 항상 나를 통제하려 해. 자유가 없어. 나는 반박했다. 자유. 배신을 자유라고 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혼자 남아 술을 마셨다. 왜 이렇게 됐지? 사랑이 어디로 갔나?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다음 날 나는 태준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를 마주쳤다. 지은이 좋아하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내가 물었다. 태준은 솔직히 말했다. 과거야. 하지만 최근 지은이 힘들어 보이더라. 결혼 생활이 안 좋대.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지은이 나한테 불만이 있었어. 태준과의 대화 후 나는 지은의 관점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 후 나의 일중심 생활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기적이었나 자책이 들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여전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지 사흘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지은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은 우리 집에 왔어. 왜 싸웠니? 물으셨다.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기념일 취소 때문에 장모님은 한숨 쉬시며 지은이가 잘못했네. 하지만 너도 반성해라 말씀하셨다. 그 후 나는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집에 가자 내가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오빠. 태준 오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여전했다. 이게 진심일까? 화해 후 우리 관계는 표면적으로 안정되었다. 지은은 여행을 취소하고 기념일을 다시 계획하자고 제안했다. 제주도 가자. 오빠가 원하던 대로. 그녀의 미소가 밝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정말 변할까? 아니면 또 배신할까? 독백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나는 과도한 야근을 줄였다. 지은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행 아쉽네. 다음에 태준 오빠랑 같이 가자. 그걸 본 나는 다시 분노했다.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나는 지은에게 물었다. 수진이랑 태준, 왜 계속 엮어? 그녀는 화를 내며 친구야. 왜 의심해? 대답했다. 우리의 싸움은 반복되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울며 사랑해. 하지만 내가 나를 가두는 기분이야.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심리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신뢰를 재건해야 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세요. 조언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다. 지은은 친구 모임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오빠, 나도 사회생활 있어.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내 불안은 커졌다. 만약 또 태준을 만나면?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었다. 그녀는 늦게 귀가했다. 술 좀 마셨어. 그녀의 말투가 이상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태준의 메시지, 오늘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 야유회에 태준이. 왜? 나는 폭발했다. 새벽에 지은을 깨워 다그쳤다. 태준이랑 만났어. 왜 숨겨? 그녀는 부정했다. 회사 동료야. 태준 오빠가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관여해. 설명이 논리적이었지만 내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싸움 후 지은은 이혼하자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밀어붙인 결과인가? 독백이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우리는 각자 방에서 지냈다. 나는 부모님께 상의했다. 아버지는 남자답게 참아라. 여자는 감정적이다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이 입장도 생각해라 하셨다. 한국 가정의 전통이 나를 압박했다. 지은과 대화를 시도했다. 미안해.
내가 과민했어. 내가 사과했다. 그녀는 오빠도 힘들었지? 나도 반성할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 화해는 불안정했다. 몇 주 후, 지은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 우리 아기 생겼어.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타이밍에 정말 내 아이일까 의심이 들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DNA 검사 고려하세요. 조언이 왔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잔인했다.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순 없어. 임신 소식 후 지은은 더 부드러워졌다. 오빠, 이제 가족이야. 과거 잊자. 그녀의 말에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태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이 나에게 연락했다. 민호, 오해 풀자. 지은이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우리는 만나 대화했다. 지은이 내게 불만 많았어. 더 관심 가져. 태준의 조언이 나를 깨우쳤다. 내가 부족했구나.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안았다. 사랑해. 앞으로 잘할게.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임신이 위기였다. 그녀는 입덧이 심해 고통받았다. 나는 병원에 데려가며 돌봤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독백이 따뜻해졌다. 임신 기간 동안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 지은은 오빠 덕분에 버텨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함께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한 가시가 있었다. 태준의 메시지,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가끔 밤에 깨어나 그런 생각을 했다. 지은의 배가 불러오면서 우리의 대화는 미래로 향했다.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나는 민지, 건강하게 태어나길 대답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핸드폰에 수진의 메시지가 왔다. 태준 오빠가 지은이 임신 축하래. 선물 보낼게. 그걸 본 나는 다시 의심했다. 왜 태준이 알아? 왜 선물? 지은에게 물었다. 수진이 말했어. 그냥 친절이야. 그녀의 설명이지만 내 분노가 치밀었다. 태준과 연락 끊어.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왜 그래? 아기 생각해. 대꾸했다. 싸움이 재점화되었다. 그날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임신 중 스트레스 피하세요 경고했다. 나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의심 때문에 병실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믿을게.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오빠, 나도 미안해. 과거 솔직히 말할게.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대학 때 태준 오빠 좋아했어. 하지만 오빠 선택했어. 최근에 만난 건 결혼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조언받으려고.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내가 그녀를 힘들게 했구나. 화해 후 우리는 더 깊이 대화했다. 지은은 오빠가 일만 하니까 외로워서 털어놓았다. 나는 미안. 바뀔게 약속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외부에서 왔다. 수진이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아, 태준 오빠가 너 임신 모르고 있었대. 내가 말했어. 수진의 말이 이상했다. 왜 수진이 개입해? 나는 수진을 추궁했다. 너 태준과 지은 엮으려 한 거지. 수진은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과의 대면 후 진실이 드러났다. 수진은 태준을 좋아했고 지은을 이용해 접근하려 했다. 미안해, 지은아. 수진의 사과. 지은은 충격받았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관계가 이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다. 배신은 외부에서 왔어.
독백이 안도감을 주었다. 임신 말기, 지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서 지켰다. 오빠, 아기 지켜줘. 그녀의 약한 목소리. 의사는 조산 가능성 있어 말했다. 그 순간 내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사랑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밤새워 기도했다. 조산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작지만 건강했다. 지은은 우리 민지야라고 속삭였다. 퇴원 후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지은은 오빠, 태준과 완전히 끊었어 약속했다. 나는 믿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기 민지가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를 돌보며 지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오빠, 고마워. 그녀의 말에 나도 대답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이면서 작은 갈등이 생겼다. 오빠, 왜 나 혼자 돌봐? 지은의 불만. 나는 회사 때문에 변명했다. 다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임신 중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어느 날 태준이 갑자기 연락 왔다. 축하해. 아기 선물 보낼게. 그의 메시지에 나는 화가 났다. 지은에게 보여주며 치게 뭐야? 물었다. 그녀는 모르겠어. 차단할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수진 사건 후 태준은 멀어졌다고 믿었는데 나는 태준을 만나기로 했다. 왜 아직 연락해? 내가 물었다. 그는 마지막 인사야. 지은 행복하게 해줘. 말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오해였구나.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사과했다.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포옹하며 우리 이제 앞으로만 봐의 대화가 깊어졌다. 우리는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해요. 상담사의 말, 우리는 노력했다. 지은은 친구 모임을 줄였고 나는 집안일을 더 도왔다. 민지의 웃음이 우리를 묶어주었다.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외 출장 제안이 왔다. 태준이 프로젝트야.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가지마. 내가 말했다. 그녀는 질이야. 믿어줘. 부탁했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내가 가면 우리 끝이야. 내 위협. 지은은 울며 왜 그래? 아기 때문에라도 우리의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그날 밤 나는 민지를 안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해. 다음 날 지은에게 가. 하지만 솔직히 해. 허락했다. 그녀는 출장 가서 매일 연락했다. 오빠, 사랑해. 저적 메시지. 출장 중 태준과 만났지만 업무였다. 귀국 후 지은은 아무 일 없었어 말했다. 나는 믿었다. 우리의 신뢰가 재건되었다. 민지가 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기념일을 맞이했다. 제주도 여행. 이번엔 취소 없어. 지은의 미소. 우리는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3살이 되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되었다. 과거의 배신과 의심은 교훈으로 남았다. 지은과 나는 매일 대화했다. 오빠, 오늘 어땠어? 그녀의 관심. 나는 너 덕분에 좋아 대답했다. 태준과 수진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가족 중심의 삶.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그 취소된 기념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까? 독백이 따뜻했다. 그 사건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오빠,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했다. 나도 속삭였다. 우리의 사랑은 가시 돋친 채로 더 단단해졌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민지가 자라며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 노력해야 해. 우리의 교훈. 취소된 기념일은 배신의 대가가 아니라 재탄생의 시작이었다.